모의 투자를 통해 실전 주식 시장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주식왕 넘버원 시간입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승을 노리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방법 만나보시죠. 주식왕에 접속하는 손쉬운 방법. 스텝 1. 주소창에 www.kingofstock.co.kr을 친다. 또는 검색창에 주식왕을 검색하고 주식왕 홈페이지를 클릭. 스텝 2. 회원 가입을 한다. 스텝 3. 로그인을 한 뒤 게임 스타트. 또 하나의 세계 주식왕. 네, 주식왕 넘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 참여가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주 우승을 꿈꾸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대회는 정말 하루하루가 좀 급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 순위가 뒤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분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대회 3거래일의 순위입니다. 전체적인 순위가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승부사님이 0.38%, 제노님이 0.56%, 제로썸님이 1.23%로 새로 순위권에 진입을 하셨고요. 이사벨님이 1.63%, 최인지님이 어제 6%대였죠. STX 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TX 중공업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1%로 2위로 내려오셨고요. 빨간불님이 4.85%로 새롭게 1위에 등극하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제노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노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다날입니다. 제노님은 전자결제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G 이니시스를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현재 KG 이니시스 차익 실현을 하신 상태고요. 다날을 또 새롭게 보유를 하셨습니다. 다날 전자결제주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전자결제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대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4위를 하고 계신 제로썸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로썸님 아이디가 좀 무서운데요. 오픈베이스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오픈베이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입니다. 안철수 신당 관련주로 들어가면서 얼마 전에 크게 올랐었는데요. 어제 안철수 신당 관련 테마주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1위를 하신 빨간불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네, 현재 빨간불님 보유하고 계신 스페코 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방산주죠. 계속해서 시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주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스페코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방산주인 빅텍도 현재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승원 대표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리아 공습 관련해서 방산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공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방산주가 크게 오르는데 관련성이 있나요? 네, 관련성이 있다라고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늘 이제 스페코 빅텍 이런 이제 이슈가 항상 시장에서 대두가 될 때 상승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 얘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서 정밀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의 제조사는 맥도날드 더글러스입니다. 맥도날드 더글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잉에 인수합병이 됐죠. 보잉 같은 경우도 어저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들을 보게 되면 럭히드 마틴이 있고 또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2%대 가까운 그런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 방산주가 이럴지언데 우리나라 방산주가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그 힘 있는 테마가 오늘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들이 이런 쪽으로 좀 몰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페코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스페코 같은 경우도 화면에서 보셨듯이 장대 양봉 이후에 추세에 대한 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상승하기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갭 상승 이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슈가 소멸이 될 때 급격하게 개파락을 해갖고 하한가로 바로 진입을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페코 같은 경우에 대한 매매 자체는 정말로 이제 단기적인 형태에 대한 거래만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는 테마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매매 팁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 매매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매수의 원칙에 대해서 배워왔다라면 앞으로 2주에 걸쳐서는 매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매매 어떤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모든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매수는 쉽게 되는데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매도에 대한 라인 자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라인에 대한 쪽을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도에 대한 라인을 설정할 건지에 대한 원칙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도에 대한 자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냐, 5일선이냐, 추세선이냐, 내가 어떠한 매도에 대한 자리를 정해놓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쪽이 바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매수에 대한 자리에서 저런 기준선까지에 대한 이탈 가격까지에 대한 손실률을 계산을 하고 그 손실률에 따라서 손실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손실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매수량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요. 자, 한번 실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위를 하고 계시는 최인진님께서 매수하신 그 STX 중공업에 대한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에 대한 매수 20일 전에 지금 8월 26일 날 21선에서 매수에 대한 쪽을 잘 가져가셨는데요. 지금 이런 그 STX 중공업 같은 종목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에서 21선에 대한 이탈 자체를 어떤 그 손절에 대한 라인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21선에 대한 각도가 살아있을 때는 바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1선 이탈에 대한 매도보다는 앞에 전저점에 대한 전저점 라인에 대한 쪽이 이탈이 됐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완전히 꺾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1선에 대한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군에서는 21선 이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쪽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손절 가격에 대한 쪽은 지금 5,500원이 있는 이 전저점 가격에 대한 쪽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21선은 이탈했을 때 매도가 아니라 매수 자리에 대한 쪽이 그 가깝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느냐. 지금 매수에 대한 쪽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셔서 21선에 대한 매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손절 라인에 대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전저점에 대한 이탈에 대한 쪽이 나타날 때 아니면은 시초가에 대한 기준에서 이탈이 나타날 때 아니면 내가 5일선에 대한 기준에 대한 쪽에서 이탈이 나타날 때 혹은 어떤 이런 기준 라인에 대한 쪽인 추세선에 대한 이탈이 나타날 때에 대한 쪽은 내 기준에 따라서 매도에 대한 원칙을 지켜 나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매수의 원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새롭게 매도의 원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3거래일이라고 보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첫 거래일 수익률보다 더 낮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급락하는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트레이더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익률 중개 오혜진이었습니다.